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변압기 원리 네 번째 시간이죠. 개인 일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질의 회신 같은 경우에 조금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나 혹은 올 말까지 해서 조금 보류를 한 다음에 내년쯤 해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자 전류의 이해 제3고조파를 억제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자 전류가 존재를 할 때요, 정현 파형이 있었고, 자, 제3고조파 파형이 있었죠. 자,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자속이 정현 파형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강자성체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없다면 제3고조파 전류가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속 파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3고조파를 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자성체의 비선형성만을 고려했을 때 자속 파형을 살펴보고요. 자, 수식을 반영했을 때 자속 파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삼상 변압기 결선을 할 때 과연 어떤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 전류의 제3고조파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비선형성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자, 강자성체의 비선형성은 파이 I 관계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파이와 I 관계가 어떻습니까? 비선형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위치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화 전류가 알파라고 했을 때 자속은 약 2알파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T1일 때 이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IM이 파이보다 더 작게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에서 IM과 파이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Y는 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바로 IM이 파이보다 작게 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범위 있죠. 자, 요 범위가 IM이 파이보다 더 크게 나오는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여기 파란색 범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녹색 파형 여자 전류는 정현 파형이 나오게 되었지만 파란색 파형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외형파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외형파가 어떤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속이 이러한 정현 파형을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검은색 파형을 1번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파형이 더해져서 뭐를 만든다? 자, 파란색 파형 3번을 만든다라는 거죠. 즉 1번에다가 2번을 더해서 3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2번이 어떤 파형과 유사하죠? 제3고조파 파형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은 즉슨 여자 전류에 있어서 제3고조파를 억제하게 되면 자속에 제3고조파 파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외형파 보이시죠? 3번 파형. 이 3번 파형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의 비선형성을 강조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2번에 있어서 제3고조파 파형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1번 파형을 알파 사인 오메가 t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2번 파형 같은 경우 베타 사인 3오메가 t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2번과 여기 나오는 이 2번 파형 있죠. 이 파형은
약간의 오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성을 강조해서 이러한 파형을 뽑아내는 거랑 자 이렇게 수식을 강조해서 뽑아내는 파형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알파 사인 오메가 t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베타 사인 3 오메가 t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3번 파형과 자 여기에서 나오는 3번 파형이 조금 차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러한 파형을 보시게 되면 강자성체에서 비선형성을 강조한 다음에 뽑아낸 파형이 되겠고 자 이러한 파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을 강조해서 나오게 된 파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전류의 3고조파를 억제하는 경우가 자 어떤 경우가 되냐면 비접지 YY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우리 Y 결선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제3고조파라고 하면 영상전류이기 때문에 자 A상, B상, C상에서 영상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자 I0, I0, I0겠죠. 자 이 세 개의 전류는 자 위상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중성점에서 흐르려면 예를 들어 이 포인트를 접지를 하든 아니면 따로 중성선이 있든 무언가 새로운 패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접지 YY 결선에서는 이러한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제3고조파를 포함하지 못하고 자속에 있어서 제3고조파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와 자속은 아래 전류 자속 그래프에서 비춰볼 때 비선형 특징이죠. 이렇게 파란색 파형 3번으로 도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강자성체에서 자속 전류의 비선형성만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파형이 된다라는 거죠. 허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3고조파를 식으로 반영하게 되면 자 자속의 피크 값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자 포함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형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3고조파를 반영할 때 하단 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이전 그림에서 3고조파 성분을 식으로 반영한 후 그래프를 도시할 때 발생하는 자 오차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Y 결선일 때, 자 Y 델타 결선일 때, 그리고 YY 결선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강자성체에서 자속 전류의 비선형성만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자 전류의 제3고조파가 자, 1차 측 델타에서는 흐를 수가 있죠. 자, 여자 전류에 있어서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자, 자속이 정연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기 기전력도 정연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자 전류의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차가 Y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는 여자 전류가 정연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Y 결선에 있어서 여자 전류가 정연파가 되고 자속에 있어서 이 자속 보이시죠? 검은색 자속 제가 표시한 자, 이 자속에는 정연파와 제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3고조파는 자, 2차 측 델타의 V0라고 하는 자, 영상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분 자속이 자, 뭐를 만들어낸다? 영상 전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d파이0 dt를 하게 되면 V0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영상 전압이 생기면 순환 전류라는 것이 흐르게 되는데 순환 전류는 델타 권선 내부를 자,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0보다 90도 늦은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B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자, C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상 전류는 영상 전압에서 나왔으므로 전부 영상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A상에서 나오는 영상 전류는 자, B상에서 나오는 영상 전류와 같아야 하므로 자, 전부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V0보다 90도 늦은 3고조파 지상 전류는 자, 90도 늦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I0에 의해서
어떤 자속이 나오겠습니까? 자, I0와 시간상으로 동 이상인 자속이 나오게 되겠죠. 그 자속을 우리는 자, 노란색인 파이 제로 다시라고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파이 제로 다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파이 제로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 파이 제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파이 제로 다시와 동 이상이므로 둘은 상쇄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 제로가 사라지면 파이 제로 다시도 동시에 사라지겠죠. 그럼 V 제로가 사라지고 I 제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파이 1만 남게 되는 거죠. V 제로가 아니라 V1의 정현 파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델타일 때도 유기 기전력은 여전히 정연파를 갖게 되고요. 자, 자속도 정연파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허나 여자 전류의 제3고조파가 흐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여자 전류는 정연파가 되겠지만 자속이 외형파가 될 거고요. 자, 유기 기전력도 여전히 외형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파형이 제가 이런 식으로 자속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여자 전류의 제3고조파가 흘렀을 때 이러한 값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파이 같은 경우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